예,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그죠?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뭐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닥 부근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닥 언저리이지 않겠냐. 그 바닥이 항구적인 바닥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단 바닥 언저리는 아니겠니?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정도가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돈 이런 거 아니겠냐?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뭐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고 RSI입니다.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RSI가 오늘 RSI가 28이지 않냐? 그죠? 28.41이거든요. RSI가 그러니까 30m 내려왔으니까 이게 오늘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겠지. 그죠? 올라가겠지. 그럼 좀 이 근처에서 약간 바닥을 형성하고 라고 RSI가 30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상승서로 돌아가겠다. 상승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반등하지 않겠냐. 왜 상승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얘가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도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을 뭐 설령 이렇게 돌아선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상승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감이 있으나 그냥 RSI 상으로 보더라도 바닥 언저리다. 바닥 부근이다. 그죠? 부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오늘 55,600원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그죠? 55,7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제 방식적으로 말한다면 그죠? 뭡니까?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성급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도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원화 환율 1388원이 어제 기록했던 1388원이 꼭지인가요? 모르겠다. 그죠? 시장에 그건 뭐 그냥 물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밟아보지 않은 길을 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얀 눈이 있는 데서 발자국을 내고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디가 바닥인지, 달러대 원화 환율이 어디가 꼭지인지 알 수가 없으나, RSI 상으로 본다면 거의 뭐, 바닥 근처는 아니겠냐. 그러고 좀 반등하지 않겠냐. 그때가 바닥으로서 완전히 풀 바닥이고 올라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때쯤은 약간의 반등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지 마라. 그죠? 이런 거 왜 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름 밑으로 차박겠는데 이거 사가지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걸 사고 싶으면 하다못해 언제를 사야 되느냐? 이때. 어때? RSI가 이렇게 될 때, 이때를 사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그죠? 언제 팝니까? 이때 팔면 되네. 그러니까 RSI가 사라 그래서 샀다가 RSI가 팔라 그러고 팔면 막 그래도 바닥에서 잘 샀고 그래도 구름 위로 고개 낼 때 RSI가 꺾였으니까 이렇게 음봉 만들어졌을 때 파니까 그래도 요만큼의 수익이 있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네이버 다시 산다면 지금이 아니고 얘가 900 올라가서 RSI가 매수 신호를 나타낼 때 사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또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는 살짝 RSI가 매수 신호를 나타낼 듯 하죠, 그죠?
근데 RSI가 상당히 트리키하다 그랬죠. 잘 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는 매도. 어제 내려갈 때마다 어제는 매도. 오늘은 올라갔죠. 그 매수 신호였습니다만 내일 주가가 또 밀리면 다시 또 매도 신호를 또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서 올라갈 거로 기대됩니다만은 얘가 하루 이틀 더 올라가줘야 그때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래도 카카오는 네이버는 아직까지 RSI 상으로 봐서 밑에 와 있는데 그죠? 밑에 와 있는데 카카오는 그래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일목으로 말하더라도 구름, 기준선, 전환선, 구행스팬 전혀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말 모르겠다. 그죠? 삼성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이 얇디 얇은 구름마저 무너뜨리고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 셀트리온은 그나마 구름이 삼성바이오보다는 구름이 두텁죠. 그죠? 보이십니까? 이게 셀트리온의 구름이고 이게 삼성바이오의 구름입니다. 그죠? 어디가 두터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얇으니까 아무래도 저항 지지력이나 이게 훨씬 더 취약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도는 캔들은 구름 위 기준선이 위에 있고 후행스팬은 캔들 아래에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와 어렵다. 어렵다. 잠깐만요. 만도 볼까요? 만도부터 보고 이야기하죠. 만도. 무엇이 중요한지죠,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 이거요? 여기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잘 보시면, 주가는 기준선 위에 올라왔죠. 그죠? 주가는 기준선 위에 와 있는데, 후행은 캔들 밑에 있죠. 그죠?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이상현님 타진 매수 말씀하셨습니다. 타진 매수 정도죠. 그죠? 타진 매수. 예, 타진 매수. 타진 매수인데, 일단 기준선이 올라서니까 타진 매수는 맞는데, 통상적으로 타진 매수의 경우라도 소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는 뭐냐? 만도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을 때가 언제가 높으냐니까 언제입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면서 얘도 기준선 위에 있을 때가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준선을 넘겼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이게 후행 스팬이 쉽게 말해서 좀 확인 사살하는 의미죠. 추세를 확인하는 의미로서 후행 스팬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맞아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확실합니다. 그죠? 살짝 너무 끔찍하게 지우고 확실합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타진 매수, 일부만 매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다면 만약에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매도할 건 아니고 두고 보는 거죠. 그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입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신규 매수를 검토한다는 할 때는 어떻게 일부만 내가 여기다가 100 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조금만 산다. 예. 예.
세영님이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일본은 엔화가 약세니까 좋지 않냐? 일본은 주가가 올랐지 않냐? 근데 왜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왜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정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시장의 주도 세력이 어디입니까? 네? 한국에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개미입니까? 아닙니다. 기관입니까? 글쎄요. 외국인입니까? Yes. 이거는 참 억울하지만 한국에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면에 일본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미인가요? 아니요. 외국인인가요? 아니요. 누구야? 그 막강한 우체국 연금이라든지 계절연금 공단이라든지 무슨 연금들, 연기금, 기관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을 주도하는 게 기관들이에요. 엔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N 금리가 0.01% 이러잖아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걸 운용하려고 달러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해서 기관들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반면에 일본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약세면 엔화가 약세면 일본에서는 기관들이 와 엔화 약세니까 실적 좋아지겠네 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올라요. 오케이, 맞아요. 하지만 원화가 약세면 한국에서는 실적 좋아서 주가 올라가겠네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얘들이 시장 주도 세력이니까 얘들이 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이 작살났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화 작살났네.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이 작살났네. 팔자 하고 시장을 떠나는 거야. 근본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화가 약세가 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기다가 써보죠. 자, 이 제가 전공한 얘기니까 잘 압니다.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 맞습니다. 개인은 별로 주식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연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넣죠. 자,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화가 평가 절하되면 기업의 수출이 증가되고, 그죠? 기업에. 그래서 수출이 증가되면은 주가는 오르겠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1번. 혹은 달리 생각한다면 원화가 평가절하되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죠? 그래서 얘들이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죠. 그죠? 똑같은 원화가 똑같이 평가절하되는 걸 가지고 1번 수출이 증가한 쪽으로 본다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팔겠네라고 본다면 주가가 떨어질 거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화폐 경략 이론에 따르면은 원화가 평가절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호재가 되더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니까 트러디셔널 주가와 환율과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트러디셔널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반면에 원화가 평가절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이 팔아서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줄일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맞았어요.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수출 늘어나겠네. 삼성전자, 현대차 좋아지겠네. 주가가 올랐어. 그런데 이후에 IMF 이후에는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떠나가고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IMF를 전후해서 확실하게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왜? IMF와 전과 후가 뭐가 달렸습니까? IMF로 인해 가지고 IMF 때 IMF가 우리나라 요구한 게 세 가지였죠. 1번 구조조정해라. 그래서 대우가 안보가 다 그죠?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망했죠. 두 번째 외환시장 자율해라. 외환시장 개방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 환율 제도가 뭐지? 지금 현재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은행의 환율을 정했어요. 지금 은행들이 자유롭게 환율을 정해요. 세 번째가 뭐야? 자본시장 개방해라. 그래서 그 전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IMF 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비중이 미미했어요. 우리가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직접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마음대로 사잖아. 그죠? IMF를 전후해서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없었는데 IMF 이후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 모양이죠. 야, 이거야, 아직.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겠네. 주가 올라가. 왜? 외국인들이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야. 아시겠습니다. 저 JP모간 출신이잖아요. 그죠? JP모간 출신인데, JP모간 도쿄는요, 도쿄 가면요, JP모간 도쿄 애들이 일본 기업들하고 상담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의 기업들하고, 하려고 그러면, 일본 기업에 있는 회사원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외국인들한테, 미국 사람한테, 나 영어 못하니까, 네가 일본어 배워. 우리하고 거래하기 싫어? 그럼 일본어 배우기 싫어? 그럼 우리하고 거래 안 해도 돼. 왜? 일본에는 스미토모, 또 뭡니까? 미쯔이 뱅크, 그 당시에 스미토모 뱅크, 미쯔이 뱅크, 후지 뱅크, 이런 막강한 세계적인 은행들이 워낙 은행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굳이 JP모간 체이스 아니더라도 거래를 은행이 늘린 거야. 달러 빌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굳이 외국 은행하고 거래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달러 빌리려면은 JP모간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머릴린치나 그죠? 웰스파고나 이런 데 가서 달러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엠피리컬 스터디로 주가하고 환율하고를 연관 분석해 보면 상관 분석해 보면은 뚜렷한 결과가 나와요. IMF를 전후해서는 환율이 오르니까 주가가 올랐어. 근데 IMF 이후에는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요. 하나를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하나가 뭡니까?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말합니다. 이상이념 신문에는 지금 외국인들로 봐서는 신규로 올 때는 주가가 싸 보여야 좋지 않냐? 그 전제는 뭡니까? 그 전제는
현재 환율이 1388원이 꼭지고, 다시는 더 안 오르고, 한다면, 지금 1388원인데, 앞으로 1288원, 1200원, 1100원, 1000원 밑으로 점점점 우리 원화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된다면, 지금이야말로 외국인 입장에서야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달러 대 원화 환율 1388원이 바닥이라는, 예? 원화 가치는 바닥이고 환율이 꼭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이야기 옛날부터 했어. 우리 1300일 때도 했어요. 1300원일 때도 와,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면 괜찮지 않냐. 그 전제는 뭡니까? 1300원 이상 안 가면 1300원일 때 외국인들이 주식 사면 끝내주겠네. 1388원이야. 우리 1300원 이야기할 때가 1년 전인 것 같습니까? 2년 전인 것 같습니까? 정말에 한 달 전에 한 달 전. 한 달 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우리 한 달 사이에 환율이 70몇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죠? 똑같은 논리로 삼성전자지 말자. 뭐 할까요? 카카오. 지금이 이 바닥이라면 지금 신규로 사는 사람, 외국인 아니더라도 지금 사는 사람은 끝내주겠네. 맞습니까? 신규로 사는 사람은. 그 전제는 뭐야? 카카오가 지금 바닥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사면은 끝내주겠네 아닙니까? 근데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지금 사는 것은 바닥이라고 사는 것은 옛날에 지금 8만 원인데 지금 사면 끝내주겠네. 11만 원 사는 게 8만 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올라갈 거니까 끝내주겠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출 거냐. 7위안화 간나간나 하고요. 달러엔 145까지 갔고요. 유로 페리티 1대1 페리티 무너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110까지 가면서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이 비룡을 달러는 앞으로 그 FOMC에서 금리를 0.75% 올리는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FOMC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 강세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바닥이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해서 끝내준다. 지금 사면은 원화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물실호개다. 거꾸로 지금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옛날에 20억 같은 게 20억 같은 게 예를 들어 18억 한다 이게. 와 10%나 떨어졌네. 싸죠? 지금 사면 신규로 아파트 사면 싸죠? 합니까? 전제는 뭡니까? 현재 아파트 값이 18억이 바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확정이 있어야 지금 사면 끝내주겠네지.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1388원을 꼭지로 해가지고, 그죠? 달러 때 원화 환율이 1388원을 꼭지로 해가지고 주가가 환율이 바바바바 떨어지고 달러 때 우리 삼성전자가 그죠? 55,000원에서 박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니까 뭘 기다리라고요? 기다려보고 있다가 이게 바닥에서 돌아서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뭔가 물증이 확증이 나타나야 된다. 이 그림 참 오래간만에 그립니다. 예, 머리가 있고요. 어디서 삽니까? 발바닥에서 사서 그래서 매수해서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모르잖아. 어디서 사라고요? 무릎에서 사서. 그죠? 무릎에서 사서. 어디에?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바닥일 때는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한참 올라오고 나면은 살 것 하고 싶어서 무릎에서 샀다가
이게 올라갔다가 머리 꼭대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면은 머리 꼭대기에서 팔 걸 하고 후회하면서 어깨에서 파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제가 그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네? 대가리 안 먹어. 꼬리 안 먹어. 그렇죠. 몸통 안 먹어. 더 배불러.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저도 명색이 IB 출신인데, 그죠? 저도 IB 출신인데, IB는 애들이 지금 있는 IB에 있는 딜러들이 옛날에 제가 일할 때의 딜러들하고 다른 생각을 할 거다는 알겠지 않겠어요, 그죠? 전통인 안에서 가르치는 그 규범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저장 기법이 그놈일 거야. 우리 때 맨날 한 이야기 그 이야기였어요. 트렌드죠, 브랜드. 응? 트렌드죠, 브랜드. 추세는 너의 친구야. 추세에 순응해라. 추세를 따라가라. 근데 지금의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찌 않아? 보고 있으면 인마 이동 평균을 보든지, RSI를 보든지, MACD를 보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일목 없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일목을 보든지 뭘 보든 간에 그거 보고 해라. 추세를 확인하고 해라 하는 게 예전에 제가 쫄따구 시절에 제 위에 보수한테 배웠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제 후배들한테 내 쫄따구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그놈들이 지금은 다 이제 이미 다 걔들 다 은퇴했습니다만 걔들한테 그 밑에 애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배웠겠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 좀 기다려보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운 대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 있으시면은 뭐 추석 맞이하여 뭐 보따리 다 풉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배운 게 추세를 보고 들어가라. 보고 제이크 제 위에 있는 그 뭡니까 그 탐이라는 아저씨가 탐 카튼이라는 아저씨가 저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제이크. 뭐 그렇습니다. 이해한간에 어디까지 했죠? 미국 시장 조금만 보고요. 그죠? 이게 뭐야? 미국 시장 조금만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있는 테슬라 간당간당하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섰네요. 그죠? 간밤에. 그리고 이거 뭐야? 아마존도 구름의 지지를 어떻게부터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얘도 애플은 얘는 좀 구름이 좀 두텁네. 구름의 지지 한번 기대해 볼까요? 반면에 이거 뭡니까? 알파벳은 이 구름이 워낙 얇아가지고 뚫렸으니까 올라갈 때 과연 이놈이 구름이 거꾸로 저항질이 될까? 항상 구름 밖으로 밀리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까? 아니면 그냥 밀려갈까가 관심사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그 며칠 사이에 테슬라 구름이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 뭐야 아마존 구름이 지지받고 그 다음에 얘도 이만큼 두터운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고 있고 빵 종목이 살짝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좀 타고 약간 반등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제롬 파월의 FRB 의장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는 CPI 등등을 인해 가지고 방향성이 정해지리라 보여집니다. 뭐 저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아무래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지만 반등이 일찍일 거고 구름도 두텁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골탕 먹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렇게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저는 차트제입니다만은 테크니컬로 이 아니고 펀더멘털로 말하면 나스닥 기업들 테슬라 비롯해서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자동차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 비롯해서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수출 비중이 60%가 넘어요. 나스닥 기업에 수출 비중이 60%가 넘는데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면 현대차,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리가 없어. 원화가 약세면 그래도 수출 실적이 좋아. 맞습니까? 같은 논리로 미국 기업의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으려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그렇고 이때까지 그랬고 계속 달러가 강세였으니 나스닥 기업들의 팡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 수출 비중이 60%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좋게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미국 FOMC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 소위 성장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가 만무하지 않냐. 이게 우리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코끼리죠. 그렇죠? 방 안에 들어가는 코끼리야.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방이 깜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코끼리 없다 라고 해봤자 일시적이고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이런 정도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짐 싸가지고 그죠? 짐 싸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는데. LG 에너지 안 했는데요. LG 엔솔 할까요? LG 엔솔. LG 엔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 계속 상승세죠, 그죠? RSI 여기서 RSI가 뭡니까? 다시 여기 매수해라 그랬죠, 그죠? RSI 매수. 뭡니까? 기준선 무너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어디가 꼭지라고 말할 수 없죠. 계속 갈 거다. 언제 팝니까? RSI가 팔라 그러면 팔든지, 아니면 기준선이 팔라 그러면 팔든지, 그때지. 그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수익을 늘려가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가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그죠? 13일 날,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멋지는 노래로 들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